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어서 목적 자금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결혼, 주택 마련, 아이들 교육, 은퇴, 이런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자금 두 번째, 그 다음에 주택 마련 자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두 번째인 주택 마련 자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 한 가지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녀 교육 자금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케이스를 오늘 한번 잠깐 쉬는 느낌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제가 실제로 상담한 경우 두 가지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점 한 가지로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케이스 첫 번째는 주택 마련과 관련돼서 상담했던 경우고 케이스 두 번째는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상담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면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주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주택과 관련돼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상담한 경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택, 멋진 집, 누구에게나 갖고 싶은 꿈이죠. 아파트로 말하면 좋은 위치에 넓은 평수에 너무나 좋은 꿈입니다. 근데 좋은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환경이 좋은 집도 있고요. 또는 교육이 좋은 데도 있고요. 또는 투자 가치가 좋은 데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꿈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실질 가격지수 추이입니다. 1986년서부터 지금부터 23년 전 이야기죠. 1986년서부터 지금 2007년까지 최근입니다. 한 20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을 그래프로 지수화한 것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번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전국, 서울, 강남 할 거 없이 한 차례 상당히 많이 뛴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서 한참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번 출렁 또다시 한 번 출렁 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주택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허무함을 맛봤을 것이고요. 또 올라가는데 끼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남을 부러운 듯이 쳐다봤지만 또 허무함을 느꼈고 이때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은 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허무함을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40대 초반의 공무원 가정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공무원 가정입니다. 법원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다가 지방으로 전근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서울에 계실 때 과천에다가 살기 위해서 작은 아파트를 준비했는데 이때는 괜찮았었습니다. 대출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지방으로 갈 때쯤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 가 있는 몇 년 동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전세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받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올 때쯤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갖고 있는 집이 6억의 시가가 나가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억은 전세금을 올려받은 거였고요. 그 이전에 예전에 구입할 때 자기가 받은 1억의 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를 차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6억짜리지만 이 남의 힘을 빌어서 얻은 돈이 4억 5천이기 때문에 자기 돈은 1억 5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방 근무를 끝내고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전세를 내보내야 자기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3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공직자, 공무원 가정에서 3억의 돈을 40대 초반에 있는 분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것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될 때 과연 담보대출을 추가로 얻어서 이 집을 들어올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집에 내가 들어갈래야 되는데 마련된 돈이 없고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의외로 내가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바람에 갖게 되는 부채가 약 이 3억의 돈을 내주기 위해서는 3억을 대출받아야 되고 기존에 대출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살던 전세금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상환을 못하니까 결국 6억짜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4억 정도의 대출을 안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4억의 대출을 안게 됐을 때 연 6% 이자율로 할 때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쉬운 계산이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계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200만 원의 대출 이자가 나간다는 말은 이 4억의 돈을 향후 10년 동안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든지 뭔가 돈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모아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약 250만 원씩 120개월을 모아야만 이 4억의 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이 200만 원 대출이자 250만 원 원금 상환용 먹고 살 돈뿐만 아니라 커오는 자녀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은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분명히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물론 집값의 거품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전처럼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시가가 나간다면 담보대출, 전세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게 다가왔을 텐데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결국 집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부인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옥수동에 있는 시댁에 들어가서 한동안
살면서 다시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대로 하면 밖에서 바라보기에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좋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직을 버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민간 그런 법률 회사에 들어가서 변호사의 생활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굉장히 진로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주택의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의 30평형대, 평당 2천만 원에도 6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는, 누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가정입니다. 3억 전세 1억 담보, 5천만 원 신용대출, 1억 5천이 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근무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를 하려고 볼 때 4억 대출을 받게 보면 월 200만 원의 이자, 그리고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월 250만 원씩 10년, 120개월을 애써야 된다면 아마 이 가정의 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접어져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400만 원의 월급으로 도대체 이런 주택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답은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식해서 깡통계좌 하는데 어쩌면 깡통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들수록 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집일지, 나이 들수록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집일지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주택 마련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택과 관련된 케이스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분은 제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분은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